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위프트로 디자인 시스템 시작하기를 발표하게 된 애플 아카데미 1위 러너 윤동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에 앞서서 저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UI 메이커 커피라고 적었는데 이 커피는 제가 애플 아카데미에서 불리는 이름입니다. 본명은 윤동범이고 아카데미에서는 보통 커피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동범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커피라고 불리는 게 좀 더 익숙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혹시라도 말 거시게 되신다면 커피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년 정도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어요.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그때는 리액트를 활용해서 UI 디자인과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는 웹을 위주로 개발과 디자인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앱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마침 애플 아카데미가 지원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한번 해가지고 넣어봤는데 운 좋게 붙어서 현재는 지금 애플 아카데미에서 앱을 개발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디자인과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디자인 사이드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표를 할 때도 이러한 관점이 좀 많이 녹아져 있어요. 디자이너의 관점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발표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목차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디자인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피그마를 활용한 디자인 시스템, 그리고 스위프트 UI를 활용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정리를 하는 식으로 발표를 구성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샘플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컴퓨터가 사용이 가능하시거나 아니면은 들어가 볼 수 있으신 분들은 해당 QR 참고하셔가지고 피그마와 깃허브 통해서 샘플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잠깐 찍을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샘플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혹시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 눌러보시면은 각각의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타이포그래피, 컬러, 스페이스, 이미지 아이콘, 라벨 버튼 이런 식으로 파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깃허브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두 가지 컴포넌트와 파운데이션으로 구분된 디렉토리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로컬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혹시라도 좀 세부적인 것들이 궁금하다 하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디자인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혹시 디자인 시스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시군요. 아무래도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디자인에 좀 더 가깝고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더 개발 쪽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여기는 차밍 스위프트 컨퍼런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iOS에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 예시로 하나 갖고 왔는데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라는 문서입니다. 개발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 히그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히그가 애플이 제시하는 디자인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디자인 시스템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닐슨 노먼 그룹이라는 HCI 및 UX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디자인 시스템은 여러 페이지와 채널에서 공유 언어와 시각적 일관성을 생성하는 동시에 중복성을 줄임으로써 규모에 맞게 디자인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표준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굉장히 말이 복잡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제품과 서비스의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품과 서비스의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다. 이 디자인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의 문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디자인 시스템 사용자로 하여금 여러 이점들을 주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일관성, 효율성, 집중의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관성인데요. 반복되는 UI 패턴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면서 일관된 U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생산자들, 개발자도 있지만 제품을 만들 땐 디자이너도 참여하고 기획자도 참여하겠죠. 모두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 효율성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컴포넌트를 재생산하지 않더라도 재생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코드를 작성할 때 우리가 보통 반복되는 코드를 만들면은 또 함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뷰 같은 경우에는 그루처럼 많이 뺄 겁니다. 그런 예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은 제품 혹은 서비스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인데요. 개발자분들은 비즈니스 로직이라든가 그런 로직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데 디자이너들이 1픽셀 수정해 주세요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걸 잘 구성을 해놨다면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좀 더 개발자들은 개발하는 좀 더 비즈니스 로직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해주고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주고 본질적인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디자인 시스템에서 비용이라는 측면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점점 저희가 디자인 파트, 개발 파트를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실제로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많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단 비용을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아닌 사용할 때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지만 잘 만들어졌다면 점점 비용이 줄어들고 디자인과 개발의 생산성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지라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디자인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 디자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크게 관리자와 저장소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관리자는 팀이라고 표현할게요. 디자인 시스템 팀은 크게 개발자와 디자이너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역할들을 보시면 개발자는 각종 코드 및 구현 사항을 제공하고 디자이너는 시각적 예제 혹은 가이드라인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디자인 팀의 디자인 관리자의 주요 역할은 가이드를 작성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결국에 저장소를 만들게 됩니다. 저장소는 크게 스타일 가이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패턴 라이브러리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스타일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자인 사이드 가까운 부분이고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패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와 개발자 각각 구현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식으로 구현하게 되는데 좀 더 개발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나 패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코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디자인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은 결국 이 저장소를 만들고 관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디자인 사이드에서 피그마를 활용해서 구축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스위프트 UI를 활용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프로젝트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하는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피그마를 활용한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이 피그마를 이용한 디자인 시스템을 소개하기 앞서 이 디자인 시스템의 전반적인 배경이 되는 디자인 접근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아토믹 디자인이라는 방법인데, 이 디자인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코드, 개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아토믹 디자인이란 UI로서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부터 시작해서 분자, 유기체로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디자인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버튼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익숙한 형태의 버튼이죠. 이 버튼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개발을 통해서 만들게 된다면은 스위프트 UI를 활용해서 만들게 된다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구현할 겁니다. 그럼 이 버튼을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디파이어들을 조합해서 버튼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 버튼은 결국에 스타일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스타일에 사용되는 값들이 있고 우리는 이 값들을 디자인 토큰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디자인 토큰을 이루는 최소한의 값들을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위프트 UI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컴포넌트를 구성할 때 하나의 코너 레디우스, 포그라운드 컬러 등등의 파운데이션 값들을 활용해서 이 버튼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튼 안에는 하위 요소로 폰트, 백그라운드 컬러, 코너 레디우스와 같은 값들이 있고, 얘를 디자인 용어로 조금씩 변화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에 폰트 파운데이션, 컬러 파운데이션, 레이아웃 파운데이션들이 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컴포넌트와 파운데이션이 있고, 이 컴포넌트가 즉 아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UI 단위가 아톰입니다. 그리고 아토믹 디자인은 이 아톰들을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디자인 접근 방식이 아토믹 디자인입니다. 이 아토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개발 코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 카드라는 UI를 만들 때 아토믹 디자인으로 설계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고, 라벨이 들어올 수 있고, 버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로 구성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운데이션을 먼저 구성을 할 건데, 샘플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컬러라고 해놨던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될 수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만한 값들을 미리 선정해놓고 컴포넌트를 구성할 때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틴트 컬러의 값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정을 해놓습니다. 어떤 컴포넌트에 사용되는지 이 값들이 동일하게 쓰이는 거죠. 얘는 폰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 때 이미지 비율로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운데이션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 컴포넌트와 다른 컴포넌트를 조합을 해서 아까 예시에 들었던 것처럼 카드라는 컴포넌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기 카드에다가 영화에 대한 이미지를 넣고 영화명, 감독명들을 적어준다면 영화 카드 UI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아토믹 디자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토믹 디자인을 활용해서 만든 카드를 활용하는 예시인데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있다 없다 나타날 수도 있고, 이미지 비율을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장점이 다양한 케이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UI 생산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피그마의 디자인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컴포넌트를 조합을 해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위프트 UI를 활용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례인데요. 스위프트 UI에서도 방금과 같은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토믹 디자인 방식으로 최소 단위를 쪼개고 이를 조합한 컴포넌트를 만들고 컴포넌트를 조합한 컴포넌트를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스위프트 UI를 활용해서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코드가 잘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샘플 프로젝트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아까 디자인에서 봤던 것처럼 카드라는 UI를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이틀을 입력하면은 들어오고 이미지를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카드 형태의 UI가 생성될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구성해 볼 겁니다.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게 되면은 아까 유사한 카드라는 컴포넌트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다 코너 레디우스 값을 넣어줄 수 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냥 값을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게 되고, 서브 타이틀을 추가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서브 타이틀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네. 이때 당시에 제가 감독님 이름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인데 안 떠올라가지고 감독님이라고 적었었던 기억이 나서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고, 다른 카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라벨이 없던 컴포넌트인데 이번에 라벨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이미지를 넣어줬고요. 라벨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에 라벨을 전달하는 식으로 하면은 라벨을 추가된 카드 UI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스위프트 UI를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스위프트 UI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애플 플랫폼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을 채택해서 쉽게 UI를 생성할 수 있고, 크게 뷰와 모디파이어를 통해서 UI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 UI를 사용해 보셨더라면 이러한 방식의 뷰를 생산하는 것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버튼을 만든 사례인데, 우리는 버튼에다가 액션을 넣어줬고 라벨에다가 라벨 컴포넌트를 넣어주면서 이런 버튼이라는 뷰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위프트 UI를 활용해서 DI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이러한 방식의 경험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파운데이션을 스위프트 UI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를 활용해서 파운데이션을 구축할 건데요. 소스, 이넘, 스트럭트, 익스텐션입니다. 소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서 먼저 제시하고 있는 특정한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넘, 스트럭트, 익스텐션은 스위프트의 문법이죠. 얘를 조합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상인데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XC 에셋을 활용해서 다크 모드를 지원할 수 있게 구축을 했고, 오른쪽에가 코드 예시인데 컬러 타입을 확장해서 컬러 타입을 익스텐션해서 컬러 안에 CF 프라이머리, CF 세컨더리와 같은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타입 프로퍼티를 활용해서 소스의 값을 할당해주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CF 프라이머리나 CF 세컨더리 앞에 CF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커피 팩토리라는 디자인 시스템 명이니까 그냥 프리픽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CF가 나오면은 프리픽스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위에 텍스트에는 아무런 모디파이어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고, 두 번째 텍스트는 포그라운드 컬러 모디파이어가 적용됐고, 그리고 V스택에 백그라운드 모디파이어가 적용됐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컬러에 점을 찍어가지고 시스템 화이트라는 컬러를 활용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컬러에 프라이머리라는 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해서 거기에 값을 넣어주는 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직접 값을 입력하지 않고도 우리가 미리 선정한 디자인과 관련된 값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레이아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일합니다. 이번엔 이넘을 활용해 봤습니다. 이넘을 통해서 다양한 값들에 대한 케이스들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형태의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익스텐션으로 시즈 플로트를 확장해서 CF 코너 레디우스나 CF 스페이싱이라는 네임스페이스 만들고 거기다 값을 똑같이 타입 프로퍼티에다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프레임, 코너 레디우스, 패딩에 적용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의 민 헤이트에다가 네임스페이스에 똑같이 프레임의 X라지를 넣어줬고, 코너 레디우스에는 코너 레디우스 X라지, 각각 관심사별로 분리해가지고 네임스페이스를 작성해놓고 그거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폰트인데요. 폰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폰트를 확장할 수도 있지만 뷰 모디파이어를 활용해가지고 커스텀 모디파이어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CF 시스템 폰트 모디파이어라는 뷰 모디파이어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폰트 모디파이어를 적용해가지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뷰 모디파이어를 뷰에다가 확장해줘가지고 점 시스템 폰트로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위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례고 밑에는 적용된 사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 폰트 찍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점 시스템 폰트 점 라지 타이틀 이런 식으로 폰트를 우리가 미리 선정한 디자인대로 작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컴포넌트인데요. 컴포넌트를 구성할 때는 뷰, 스타일, 프로토콜을 활용했습니다. 네. 지금 버튼 두 개가 보이실 텐데 두 개가 동일한 버튼입니다. 보시면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작성한 버튼이고 하나는 커스텀 뷰를 활용한 버튼입니다. 만드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첫 번째는 그냥 뷰에다가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적용된 거를 익스트랙트 한 거죠. 추출한 거죠. 동일하게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은 아토믹 디자인을 활용해서 작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커스텀 뷰를 생산하는 것처럼 뷰 프로토콜을 준수하게 하고 생성 시 다양한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저장 프로퍼티를 선언하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커스텀 뷰에서 전달하는 파라미터를 달리해서 다양한 형태의 버튼 컴포넌트를 생산할 수 있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카드 형태의 UI를 만들어 볼 건데요. 카드를 만들 때는 프로토콜, 제네릭,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활용했습니다. 버튼을 만들다시피 동일하게 커스텀 뷰를 선언하고 제네릭과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해당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선언해 주었습니다. 프로토콜은 별다른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구현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추가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드라는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 버튼이라는 프로퍼티는 클로저죠. 제네릭을 반환할 수도 있는 클로저입니다. 그리고 이 제네릭 플레이스홀더 같은 경우에는 웨어절을 통해서 카드 버튼 컴포저블이라는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뷰만 들어올 수 있게 작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잘못된 미리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는 뷰가 들어오게 되면은 에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고 생성자를 확장해가지고 이닛을 확장해서 셀프 이닛으로 어떤 그 버튼이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은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을 마다 이닛을 달리해가지고 생성자를 확장해주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카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맨 처음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여기 예시에 들었던 것처럼 카드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다시피 굉장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버튼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작성한 버튼을 보시게 되면은 코드가 이렇게 길거든요. 버튼 하나 만들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되고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마무리인데요. 정리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이란 제품과 서비스의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와 패턴 라이브러리는 코드와 좀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실제 사용하게 된다면. 하지만 사용하려면 누군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먼저 로직이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시스템이 아무런 쓸모가 없느냐? 그러진 않아요. 반복적인 작업에 정말 효과적이고 코드를 재생산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발할 플랫폼이라면 서비스라면 정말 디자인 시스템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제가 작성했던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해보면 좋겠다 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위프트 UI를 활용해서 디자인 시스템 시작하기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Q&A를 하려고 하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려운 디자인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만약에 지저분하더라도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방식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디자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구축하는 거는 비용이 굉장히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먼저 만들고 나중에 패턴화를 시키면서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톰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토믹 디자인 예시로 들면은. 그리고 패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 모큘러 분자인 거죠. 아톰들의 조합된 형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카드 리스트가 될 수도 있죠. 카드 리스트는 두 개씩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쭉 일자로 나올 수도 있고 밑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장되어 있는 아톰으로 확장된 라이브러리가 패턴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일 요소, 버튼, 뭐 라벨 이런 요소들만 있는 것들을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의하기 따름일 것 같아요. 근데 네.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